어쨌든 반갑습니다. 검사 결과지 봤는데 생각한 대로 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INFP였다는 거죠? 네. 옛날이라면 언제요? 1년 전에. 아, 1년 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 그래요? 일단 내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기질이 있고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자 또 성격을 바꿔요. 네. 그래서 그걸 가유형이라고 그래. 가유형. 그래서 원래 자신을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환경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아는 거하고 원래 자신을 모르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F가 완전히 좀 치우쳐 있었어요? 아니면 중간이었어요? 좀 많이 치우쳐 있었던 F 것 쪽으로? 같은데 완전. 네, 근데 기억이 완전 확실하게 잘 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 검사지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INTP로 나오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긴 어렵거든요. 봐요. 일단 그러면 이제 검사와 관계없이 이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내향형이라는 거예요. 내향이라는 것은 말하기보다 또 글로 쓰기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을 만나길 좋아해요. 그리고 에너지 방향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피곤하고 혼자 있었을 때 에너지를 조금 얻는 스타일이에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점수도 좀 중요하거든요. I는 한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근데 N은 15점 정도인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N 유형, 직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시적으로 보고 숲을 보고 또 그렇거든요. 그 대신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뛰어나고 어떤 세상의 흐름에도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많고 가능성에 관심이 많고 약간 현실보다는 일어날 일에 관심이 많고 그런 형이거든요. 맞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T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머리, 이성이나 분석을 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가슴보다는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우세하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논리, 분석, 추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에서 좀 헷갈린가 봐요. 그죠?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대신 감성형이라는 것은 조금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또 나도 감정이 풍부하고 또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고 이성형이라는 것은 일에 더 관심이 많아 쉽게 하면. 응? 근데 이제 F 감성형은 사람들과 관계, 쉽게 말해 더 설명하면 내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성형이에요.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는 선생님 그 공부가 싫은데 선생님이 좋고 나는 그 선생님 마음에 드니까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나한테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좋으면 한다.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마음이 좀 여리고 따뜻하다? 자, 어떤 유형? 근데 원래는 F가 맞는 거고. 아, 그렇구나. 선생님 선생님 볼륨 좀 줄여줘요. 조금만. 네, 잠시만요. 제 이어폰을 뽑을게요. 그래 되고. 그러면 원래는 F였구나. 그 다음에 P라는 건 뭐냐면은 P는 상당히 치우쳐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환경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환경. 자유로운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도 잘 맞춰주고 이렇게 내 고집을 내세우거나 주관이 있는 것보다는 좀 남한테 맞춰줘. 네. 그래서 INFP였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사람들 웬만하면 맞춰주고 뭐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죠? 근데 INTP는 완전히 좀 달라요. T 한자 차이지만은 그 INFP는 약간 탐구자 이런 쪽이고, INTP는 그 건축가예요. 건축가인데 진짜 건축가가 아니고 사상의 건축가거든요. INFP면은 이제 상당히 탐구 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INTP는 그 사상의 건축가.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 응? 그래서 INFP다 막 인정이 많고 뭐 창의적이고 과묵하고 온화하고 충실하고 사색하고 공감을 잘하는 이게 INFP 특징이고, 그 INTP 같은 경우는 뭐냐, 논리, 약간 이성적인 거, 논리, 회의, 사색적인, 이론적인, 독립적인, 아까 그 감성적이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똑같은데 한자 차이인데 이성적인 거예요. 한자 차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INFP일 때는 너무 감정적이라서 응. 뭐지?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덜 감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자꾸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니까 너무 애 같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좀 많이 이성적으로 살려고 계속 좀 노력하고 좀 덜 느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남들이랑 똑같아지려고 좀 그렇게 하려고 좀 많이 바꾸려고 했어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응? 어린애들은 감성적이죠.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이나 이제 그런 데 필요할 거예요. 또 어른이라는 것은 또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바꾸신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활동, 업무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이성적으로 하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하지만, 또 혼자 있을 때라든지 하면은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화초를 키운다든가, 또 개그프로를 본다든가, 그런 마음속의 감성을 충분히 취미생활 같은 걸 통해서 그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마음속에 자신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원래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사회생활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자유롭게 산다면은 INFP로 살아도 돼요. 직업 안 가지고. 그죠? 여행 다니면서, 그죠? 근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약간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직업 추천. 직업? 이런 성향, 원래는 이런 성향인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업, 이제 내향적인 사람은 일단 내가 이제 좋은 점은 좀 사람이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런 거고, 소수의 사람은 깊이 있게 사귀는데 안 좋은 것은 자기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N이라는 것은 또 상상력, 창의력은 뛰어난데 그 눈썰미가 없고 좀 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T라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건 좋은데 이제 너무 감정을 억압하거나, 또 인간관계는 우리가 감정을 서로 소통하고 감정 알아주고 감정 표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 내가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감성적인 그런 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다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을 것 같고, 또 P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걸 알고 업무 시간 같은 데 있죠.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일을 많이 벌리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또 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고, 그래서 현재 INFP였다 할 때는 카운셀러 있잖아요. 상담사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상담사 중에서 프리랜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INTP다 그러면 뭐냐면은, INTP 안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웃컴이 없어요. 아웃컴, 결과가 없어가지고 남들이 좀 몽상과 같이 보이고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NTP다, TP에 맞는 일은 뭐냐면은 이게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걸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컨텐츠를 잡아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전문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뭐냐면은 이런 성향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엉뚱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공부. 지금 석사를 하셨죠? 아니, 전 학사, 아, 그러면 석사를 추천드려요. 아, 석사를 해가지고 뭔가 전문적으로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는데 뭔가 엉뚱해 보일 수도 있고 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몽상가 알죠? 사사행 건축가. 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 그죠?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날 때는 약간 실천가 있잖아요. 행동파. 이런 사람을 좀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편하긴 하겠지만 똑같이 그냥 그죠? 너무 현실성이 없거나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결과물이 없는 사람 만나면 서로 힘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저 같은 사람 만나시죠. 남잔데 저 같은 사람. 아주 그냥 진취적이고 뭔가 그죠? 결과를 확실히 내고 그죠? MBTI가 저는 ENTJ인데 ENTJ.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딱 정해진 가가지고 거기서 뭐 강의하고 오고 이런 것도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좀 주식하거든요. 주식 같은 것도 잘할 수도 있어요. 좀 분석적이니까. 네. 그리고 흐름과 또 N이라는 게 직관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뭐 누구든지 16가지 유형 누구든지 세상 사람 누구든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INTP 유형에 좀 혼자서 하는 좀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좀 냈어요? 네, 그냥 조금씩 이렇게. 아, 근데 손해는 안 났어요? 아, 손해도 난 것도 있고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한다는 게 그게 좀 적성이 맞는 모양이네? 사람 안 만나도 되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하루에 몇 번 나가시는데 일하러 가는 거는? 그거는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아, 자주 안 가는구나. 네, 그래서 거의 어머니 일 도와주시거나 그 주식 보고 있고 정리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정리랑 청소하는 거 그런 게 좀 저는 맞더라고요. 사람 안 만나고 뭔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게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학사에서 뭐 하라고 하셨는데 공부는 이제 좀 그쪽으로는 논문 쓰고 이런 게 조금 저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은 크게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주관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타고 들어가가지고 결과물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은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좀 깊이 들어가고 또 감이 있고 또 분석적이고 또 자유롭고 하니까 데이 트레이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저도 해봤지만 전념을 하면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조금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느긋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하니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사람과 관계가 힘들었군요. 네, 좀 그런 기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말로 좀 이렇게 직설적인 편이라서 네, 저는 약간 효율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제 그거에 상처를 입거나 기분이 나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반응을 보고도 저는 또 상처를 받고 막 이러니까 저기가 T와 F가 거의 중간이었나 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말로 상처 줘놓고는 또 상대가 하면 또 내가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또 이성적이지도 감성적이지도 않은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힘든 거야.
네. 그러시구나. 또 뭐 관심 있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뭐 꼭 아니라도 또 이거 2년 됐으니까 뭐 물어봐도 돼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는 창업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아이디어는 되게 많고 뭔가 바꾸고 싶고 그런 게 많은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사업 계획서 뭐 적는 거랑 나가서 발표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분석하고 이런 건 재밌는데 창업은 이제 현실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을 따오는 거에서도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쇼맨십이나 약간 되게 보여주기식이나 막 그런 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은 하고는 싶은데 근데 제가 그걸까지 펼치는 것까지는 힘이 안 된다고 조금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방 만들었잖아요. DS 에이전시 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누구한테 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1인 창업, 1인 비즈니스 쪽 가면서 뭔가 그 누굴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나 또 아웃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럼 현재 그 미술치료 했다 했잖아요. 미술치료하고 주식 그거 하고 있고 지금 진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아까도 전화한테 물어봤나? 그거 외에 관심사는 뭐예요? 아까 창업 어떤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창업은 저는 관심사는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 어플 쪽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플 만드는 거랑 처음엔 원래는 속옷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필요로 해서 했다가 근데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플 쪽으로 사람들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했었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건강 쪽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아하, 어디 좀 아팠어요? 아프기도 했고 저는 일단은 아팠는데 이게 심리적인 게 더 크다 생각해서 제가 전공을 그걸로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공 뭘로 바꿨어? 게 원래는 화장품 쪽이었는데 화장품도 어차피 건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그런 미술 치료로 바꾼 거죠. 네. 건강이 원래는 몸 건강이요, 아니면 마음 건강이요? 그냥 몸 건강이랑 마음 건강은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그래도 이제 붙어 있어도 이제 상담으로 할 것이냐, 또 신체적인 직접적으로 육체에 미치는 쪽으로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죠. 요즘은 육체 쪽으로 좀. 그럼 건강인데 선생님이 관심 있는 건강에 대한 뭐 그런 거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 건강인데 뭐 다이어트인지 뭐 아니면은 뭐 먹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운동인지 뭐 요즘 운동 관심 있어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네. 근데 원래는 먹는 거 관심 되게 많아가지고 네, 약간 한방이나 대체약이나 예방의학 이런 거를 좀 많이 혼자서 공부는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시는 거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항상 관심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흩어져 있는 지식보다는. 저도 사실은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과라고 있어요. 그걸 지금 원서를 넣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부해서 뭐 우리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냥 공부하고 갔다 선생님 가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공부했으면 또 사람들하고 나누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나눔으로써 또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러니까 혼자 뭐 방구석 철학자는 소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을 남한테 말했을 때 또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러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좀 능력 있나 봐요? 뭐 엄마 가게 도와준다는 것이. 엄마가 뭐 하세요? 미용. 미용실. 헤어 미용실? 네네. 본인도 그거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 파마약 염색 양냄새 잘 못 맡아서 응, 응. 머리 감겨드리거나 이렇게 씻는 거나 이렇게 아, 정리해드리는 거죠. 아.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줘서. 엄마가 그럼 그거 좀 잘하세요? 크게 하고 계세요? 아니요. 뭐 집 상가주택이라서. 아, 본인 집에서? 그래가지고. 능력이 너 엄마 있네. 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자기 집에서 미용업 한다면서 1층에서. 네. 그래요. 그럼 그런 것도 뭐 자기 복이지. 엄마가 또 열심히 해서 거들고 또 엄마는 그게 손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돼요. 그게 또 중요한 일이지. 아니에요? 막 머리 감겨주고 뭐 청소하고 그죠? 청소도 이게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또 안 돼. 근데 애녀은 약간 청소가 약한데 저기는 청소를 좀 잘하는구나. 아, 저 아니면 가족들이 잘 안 해가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또 그 풍수질이 그것도 공부를 하니까 깨끗하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제 기분도 좋아지고 주식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리가 중요하구나 싶어서. 그쵸. 정리가 중요하죠. 이게 그거가 모든 것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기가 순환이 이게 우리가 그잖아요. 살 때도 뭐 지하에 사는 거하고 반지에 사는 거하고 위에 사는 거 다르고 햇빛 드는 거하고 딱 그 있잖아요. 또 공기가 안 통하는 상. 그것이 우리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수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도 환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지저분한 데 있으면 짜증나는 거고 또 지저분하면 안 좋은 암모니아나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방출될 수가 있어요. 곰팡이도 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그 청소 같은 걸 하면 또 청소할 때 물로 하잖아요. 물의 기운 같은 게 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기시키고 또 물로 이렇게 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기운이 또 이제 한 번씩 그 손님 가면 환기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옷차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머리가 뭐 인생을 좌우한다, 옷이 인생을 좌우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좋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마인드. 마음이 한 7, 80%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은 이제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않고 환경만 바꾸면 더 그것도 이제 뭐가 그 주객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을 밝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걸 받쳐주고 또 이제 환경을 정돈하면 또 마음도 밝아지고 막 그러는 거지.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이 더 먼저인 게 아닌가. 또 말하다 보니까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인드 그죠? 그렇구나. 어쨌든 뭐 오늘 더 이제 이야기할 거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근데 그러면 마인드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하면서 뭔가 핵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거 상담을 신청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저도 마인드를 계속 하려고 뭐 영성이나 그런 걸 해봤는데 해도 잘 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움직거린 거 같아요. 그렇지. 마음을 또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뭐가 안 바뀌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너무 선생님 말처럼 생각만 하고 그냥 계속 그 쪽에만 막 생각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뭔가 생각만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인드 이런 거를 계속 바뀌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결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네. 저기가 원래 저기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너무 산만한 사람은 좀 조용히 생각을 해야겠지만 명상 같은 거 했지만 저기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털어내야 돼. 생각을 털어내고 움직이고 또 생각에 있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메모지나 어떤 컴퓨터에 정리해보는 습관이죠. 그럼 또 하나의 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메모를 하고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순간 내 뇌에서 또 하나의 그
컴퓨터다 그럼 컴퓨터가 나의 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내 뇌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A, B, C 이런 식으로 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방에 있다 보면 어쨌든 뭐 제가 이런 컨텐츠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또 마음에 대한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결국은 저도 뭐 다른 걸 해보려고 했지만 전공이 심리학이니까 자기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종교는 뭐예요? 저 지금은 천주교인데 네. 예전에 불교랑 교회랑 다 가봤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저기도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좀 관심을 갖는 유형이 많네. 응? 일단은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나도 저기 상담하기 전에 잠깐 내가 다른 어떤 교재를 보니까 이 INTP 있죠. INTP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연구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우주까지 탐구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다 인생을 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자기가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깊이는 안 파고 여러 방을 얕게 파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뭐 있어 보이는데 막상 뭐 전문적인 뭐는 없어. 아까 보니까 내가 상담해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가 많이 이것저것 관심을 가져. 근데 딱 내세울 수는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의 성격이야.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내가 이제 뭔가 결과를 내고 싶다 할 때는 가지치기를 조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뭐 이 정도 내가 또 좀 상담해서 이 정도 하고 또 거기 방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통화해도 되고 나랑 약속만 잡으면 응? 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아마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제안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마디. 소감, 다 듣고 있어.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거 상담 받아본 소감.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었던 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딱 집어주시니까 되게 좋았고, 이 분석도 분석이지만 뒤에 이렇게 말해주시는 조언들이 되게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좋은 그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사회생활 잘하시네. 좋은 말만 딱 해주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도 또 우리가 계속 교류해 나가면서 보완하기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요.